녹색정의당은 2024년 한국 사회 오늘 지금의 정권 심판 그리고 체제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 5가지 과제를 오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찰개혁, 사법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은 법조 카르텔을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가 담긴 공수처 저희가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이야기를 마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이 제7공화국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 미래 김민정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석수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 미래, 보수정당은 비례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비례대표 한석이 줄었습니다.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꾸준히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김민정 교수님께서는 학자로서 그동안 비례대표 증원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0대 100으로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과 정치적 야심 사이에서 차이가 생긴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200대 100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럼 250석으로 됐을 때 당론대로 하면 비례대표는 몇 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250석이라고 하면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앞에 전에는 비례대표 100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폐지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어도 연동형이 되려고 하면 200대 100이고요. 이것은 뉴질랜드가 201대 1.5입니다. 이런 세팅 하에서 연동형은 가능한 것이고 이런 세팅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5대 1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이다.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멕시코는 300대 200이고요. 일본도 1.5대 1 수준입니다. 병립형 하에서도 비례대표를 충분히 늘릴 수 있고요.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라 물을 타실 문제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할당제 폐지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남성 패권주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에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30% 권고 규정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여기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있다. 계속해서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40%가 지역구 후보가 여성 공천인데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전국 평균이 18.9%였던 21대보다 줄어서 14.1% 지역구 기준입니다.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1.8% 30명으로 최하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성 배제 공천 21대 국회보다 더 국민의힘 스스로 공천 비율에 여성 공천 비율을 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잘한 공천일까요? 이것이 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스템에 따른 공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소위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 정치인들을 자객으로 사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쎄요.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천했던 장해찬 후보, 도태우 후보 같은 후보를 스스로 공천 취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갔었는가 의문이 가고요. 특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여성 비하적 막말이 문제가 됐으면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전략 공천은 여성 후보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깊게 묻어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최혁진 후보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당시에 결선투표제 얘기를 했었고요. 2023년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얘기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사실 단일화와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결선투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신 더불어민주연합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서 논의가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이 큰 정당은 안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안에서 이해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부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새진보연합에서는 단체장, 국회의원 결선투표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최혁진 후보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시민의 민의가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인정하면서 단체장, 국회의원 결선투표제에서 논의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얼머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아울러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선거연합 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한석 축소 이야기에 침묵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연합정치와 비례성 강화를 얘기하는 자세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정권 심판입니다.
그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복수가 아닌 미래와 변화를 위한 정권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탄핵보다 더 효과적인 국민 소환제 실시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고 정치개혁과 개헌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의당에는 없는 게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없고 방탄이 없고 전관 예우 받을 수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후보가 없습니다. 대신 사회 변화를 위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노동자 후보, 농민 후보, 장애인 후보,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 평생 변론한 변호사 후보가 있습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을 닮은 정당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부족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